이건 꽤 오래전 제 남동생한테 일어났던 일이에요. 저랑 동생은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서 본가에 살 때 방 한 칸을 같이 쓰고 있었거든요. 좁은 방에 남자 둘이, 그것도 또래다 보니까 사이가 엄청 안 좋아서 맨날 투닥거리면서 싸우기만 했어요. 그래도 피를 나눈 형제라서 그런지 아무리 사이가 나빠도 정말 위급한 상황이 오면 무조건 서로를 돕는다는 끈끈한 유대감은 마음속 깊이 서로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일은 동생이 성인이 되기 직전의 일이었어요. 한창 대학 생활을 즐기던 동생은 그날도 술자리가 있어서 새벽 늦게서야 집에 들어왔죠. 저는 자고 있다가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는데 이제야 기어 들어오는구나 생각하면서 그냥 다시 눈을 감았어요. 진동 소리가 계속 울려서 결국 다시 눈이 떠졌어요. 소리의 정체는 금방 알 수 있었죠. 휴대폰 진동 소리였거든요. 제 폰은 미동도 없었으니까 100% 동생 핸드폰으로 전화가 온 거였어요. 하지만 정작 동생 놈은 술 기운에 완전히 골아떨어졌는지 통 받을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요. 야, 전화 오잖아. 시끄러우니까 빨리 받아. 동생을 부르면서 얼른 전화를 받으라고 재촉했어요. 하면서 괴로운 신음을 내뱉던 동생이 겨우 핸드폰을 쥐더니 화면을 보자마자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136? 이게 뭐야? 형, 이거 좀 봐봐. 이런 번호도 있어? 이미 꽤 오랜 시간 동안 전화가 울려대고 있었거든요. 동생은 핸드폰을 귀에 가져다 댔어요. 여보세요? 네? 아니,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셔도...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러더니 동생이 뜬금없이 뭘 메모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통화가 끊어졌어요. 뭔 전화야? 아니, 웬 여자가 어떤 사람이 죽어있는 주소를 알려줄 테니까 거기로 가보라는 거야. 내가 경찰도 아닌데 말이야. 일단 주소는 적어뒀어. 도무지 영문을 알 수 없는 소리라서 저랑 동생은 그냥 다시 잠을 청했어요. 다음날 아침 일어나 보니까 동생이 적어둔 메모가 책상 위에 그대로 남아있더라고요. 어젯밤 일이 꿈이 아니었구나 싶어서 동생 핸드폰을 확인해 봤는데 소름 돋게도 136으로 온 수신 기록은 아예 남아있지 않았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영문인지 알 수가 없어서 인터넷에 검색을 좀 해봤죠. 찾아보니까 136은 예전 유선전화 시절에 통화 이력을 안내해주던 유료 서비스 번호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136에서 직접 전화를 거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고 어디까지나 사용자가 136에 전화를 걸어야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였죠. 그 다음으로 메모에 적힌 주소를 찾아봤어요. 인터넷 정보에 따르면 그곳은 인적이 완전 끊긴 외딴 곳에 있는 어느 집인 것 같더라고요. 그 이상의 정보는 더 나오지 않아서 의문만 더 깊어질 뿐이었죠. 그리 먼 것도 아닌데 내가 한번 친구들이랑 가볼게. 동생은 호기심이 생겼는지 직접 가보려고 하는 눈치였어요. 전 그냥 그래라 라고만 대답했고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그날 저녁 무렵이 되었을 때 동생한테 연락이 왔어요. 여보세요? 형, 큰일 났어. 나 지금 경찰서야. 뭐? 너 무슨 사고 쳤어? 일단 빨리 갈게. 거기 어디라고? 부모님은 아직 일하시느라 연락이 안 돼서 제가 대신 경찰서로 부랴부랴 달려갔죠.
경찰서에 가보니까 동생이랑 친구 2명이 앉아있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메모 속의 주소로 가봤더니 다 허물어져가는 폐가가 한 채 있었대요. 무심코 안을 둘러보는데 정말 그 전화 속 내용처럼 사람 뼈가 나와서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받으러 경찰서에 오게 됐는데 보호자 같은 사람이 올 때까진 절대 보내줄 수 없다고 해서 절 부른 거였죠. 경찰한테 사실대로 다 털어놓을까 생각도 했어요. 한밤중에 136이라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시키는 주소로 갔더니 시신이 있었습니다. 라고요. 근데 뭐 이런 소리를 해봤자 의심만 잔뜩 살 게 불보듯 뻔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동생 무리가 흉가 체험을 하러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발견한 걸로 말을 맞췄어요. 시신에는 목을 맨 흔적이 있었고 숨진 지는 꽤 오랜 세월이 흘렀다는 진단이 나와서 다행히 일단 집으로 돌아올 수는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동생한테 이상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시작은 동생의 한마디였죠. 방금 TV에서 뭔가 이상한 거 보이지 않았어? 그런 일이 자꾸 반복되니까 나중엔 동생이랑 TV를 볼 땐 아예 녹화를 켜두고 미심쩍은 부분이 있으면 돌려보는 방법까지 써봤거든요. 하지만 녹화된 영상에는 그런 현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어요. 동생 말로는 여자 그림자 같은 게 자꾸 보인다는 거였어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부모님께 전부 털어놓고 의논을 해보았지만 부모님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디 있냐면서 귓등으로도 안 들으셨죠. 그러는 사이 동생은 일상생활 속에서도 여자 그림자가 보인다고 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분명 그 폐가에 있었던 시신의 영혼이 버린 짓이라는 확신이 제 안에서 강해졌죠. 그래서 동네 신사에 가서 귀신을 쫓는 의식도 받고 부적을 잔뜩 사와서 동생 소지품마다 빈틈없이 넣어두었어요. 친구들에게도 조언을 구하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봤죠. 하지만 동생의 상태는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악화되어 갔어요. 동생은 여자 그림자에 겁에 질려서 밖으로 나가는 걸 거부했고 거울에도 비치는 모양인지 화장실이나 세면장에도 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부모님도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아는 사람을 수소문해서 용하다는 분에게 퇴마를 부탁하게 되었죠. 퇴마 당일 영능력자라는 아저씨 3분이 집으로 찾아오셨고 곧바로 의식이 시작됐어요. 경전을 외우며 한참 동안 의식을 치른 끝에 겨우 끝이 났는지 저희에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일단 퇴마 의식은 마쳤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 저희도 할 수 있는 손은 다 써보았습니다만 이 아이에게 붙어있는 영혼은 어떤 강한 염원을 하소연하고 있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읽어낼 수가 없네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대화가 아예 통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강한 요구사항이 있는 건 확실해서 아마 그걸 들어주면 성불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퇴마마저 통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눈앞이 깜깜해졌어요. 이제 동생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 싶어 슬픈 마음에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그렇다고 우리 가족이 이대로 포기할 순 없었죠. 전 곧장 경찰서로 향해서 발견되었던 시신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했어요. 처음엔 경찰도 그런 정보는 가르쳐줄 수 없다면서 완강한 태도를 보였지만 제가 너무 필사적으로 매달리니까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들었는지 정보를 좀 공유해 주시더라고요. 하지만 경찰 측에서도 아는 게 거의 없어서 곤란해하는 상황이었어요. 시신은 젊은 여성으로 사망한 지 꽤 오랜 세월이 지나서 확실하진 않은데 사인은 목을 매달아서 생긴
질식사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어요. 폐가 관계자들도 전부 세상을 떠난 상태라서 더 이상 조사할 방법도 없다고 하더군요. 마지막 남은 수단으로 전 시신이 발견되었던 그 폐가로 직접 향해 보기로 했어요. 효과가 있을지는 몰랐지만 현장에서 직접 진심으로 빌면 어떻게든 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가는 길에 향과 꽃을 사들고 현장에 도착해 향에 불을 붙이고 꽃을 내려놓은 뒤 몇 번이고 간절하게 빌었어요. 제발 부탁이니까 좋은 곳으로 가주세요. 부탁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고맙다고 어디선가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제 인생을 통틀어서 이때만큼 공포를 느꼈던 순간은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없어요. 비명조차 나오지 않는 목소리를 쥐어짜면서 전 그 폐가에서 전력 질주로 도망쳐 나왔죠.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그날 이후로 동생은 눈에 띄게 회복하기 시작했어요. 여자 그림자도 완전히 사라진 모양인지 지금은 짜증날 정도로 건강한 모습을 되찾았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턴 제 추측인데요. 그 시신은 어쩌면 그저 누군가 자신을 위로해주고 제사를 지내주길 바랬던 게 아닐까 싶어요.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고 아무에게도 발견되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었으니까 영혼이 편해지지 못하고 고통이 오랫동안 이어졌던 거겠죠. 그러다 자신을 구해줄 구원의 손길로 왠지 모를 이유로 제 동생이 낙점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왜 하필 제 동생이었는진 인간의 지혜로는 가다울 수 없는 영역의 이야기겠죠. 동생에게도 슬쩍 물어봤었는데 자긴 이 일에 대해서 짐작가는 구석이 전혀 없다고 하더라고요. 유일하게 이것 때문인가 싶은 일이 있다면 딱 하나 있었대요. 대학 세미나 연구 조사 때문에 그 폐가가 있는 지역 근처를 가본 적은 있었어. 이것 정도밖에 떠오르지 않는다고 하네요.